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영화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여러 메모나 기사, 또 유튜브 분석 영상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한국이랑 할리우드 양쪽 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위기감이 상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관객 수가 줄고 흥행 실패작이 늘어나는 그런 표면적인 현상도 있는데 그 너머에 보니까 콘텐츠의 질 문제, 산업 구조, 또 기술 발전과의 어떤 격차 같은 파고들 얘기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현재 영화 산업, 특히 이제 극장 중심의 생태계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라는 매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영화 발전의 조건 같은 것들을 좀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할리우드의 흥행 공식 차이라든지 영화 예술의 장기적인 지향점까지 좀 넓게 한번 보죠. 좋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역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구체적인 숫자들부터 좀 짚어보는 게 순서겠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특히 한국 영화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분석에 보니까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전체 관객 수가 회복률이 한 53% 정도? 거기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절반 수준이죠. 미국이 한 73%, 일본은 90% 넘고 중국은 거의 97%까지 회복한 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정말 크네요. 네,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그 소위 1,000만 영화가 한 편도 없다는 것도 이것도 좀 충격적이고요. 네. 그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 횟수도요. 2019년에는 4.37회였는데 2024년에는 이게 약 2회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정말 많이 줄었네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평균 제작비는 계속 올라가서 이제 115억 원이 넘는데 손익분기점 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평균 관객 수가 237만 명이거든요. 손익분기점이. 평균 237만이요? 쉽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근데 2024년에 개봉한 상업 영화가 37편이었는데 이 중에 흑자를 낸 게 딱 10편뿐이래요. 그리고 아예 그냥 수익률 마이너스 80% 이하, 그러니까 소위 폭망한 영화가 13편이나 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37편 중에 13편이 폭망이라 정말 심각하네요. 제작비 300억 원 들어간 대작, 그 텐트폴 무비라고 하잖아요. 네네. 하빈 같은 경우도 손익분기점이 500만 명이었는데 490만 동원하면서 결국 적자를 봤다고 하니 이제 대작이라고 무조건 흥행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리우드라고 해서 뭐 상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도 예전에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프랜차이즈 시리즈물들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맞아요.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도 그렇고 네. 미션 임퍼서블이 데드 레코닝 파트 1도 좀 기대 이하였는데 파이널 레코닝까지 연달아 성적이 안 좋았고 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페이즈 5도 마찬가지죠. 마블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정말 많죠. 네, 페이지 5 작품 6편 중에 무려 4편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10억 달러 이상 흥행작 중에 재개봉 이런 거 빼면 거의 96%가 다 프랜차이즈나 시리즈물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한때 마블 같은 경우는 제작비 한 1억 9천만 달러 정도로 평균 10억 달러 가까이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페이지 5에서는 평균 흥행 수익이 6억 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적자 작품 비율도 확 늘었고요. 이게 팬데믹 영향이나 OTT 확산 이런 외부 요인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영화 산업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관객들이 예전만큼 극장을 안 찾는다는 건데 그 이유가 단순히 OTT에서 볼 수 있어서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그 콘텐츠, 영화 자체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볼만한 영화가 없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질적으로 떨어졌다, 범죄 스릴러나 정치 사극, 액션 호러, 너무 특정 장르에만 몰린다, 이야기가 너무 식상하고 허술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네요. 네. 그 유튜브 영상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짚고 넘어가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냐. 그 핵심에는 결국 독창적이고 탄탄한 각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본의 힘. 근데 이제 반대로 최근에 1,700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쏟아붓고도 흥행에 참패한 미키팅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복제인간, 계급 갈등, 종족 공전, 소재 자체는 흥미로운데 이걸 깊이 있게 파고들지를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나열만 했다. 이런 호평이 많았죠. 아, 1,700억 원이요? 네. 그래서 제작비 대비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을 거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런 재미없는 각던 문제가 관객들이 극장을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런 분석입니다. 할리우드 쪽은 문제가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피로감, 이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감자인 PC 전략에 대한 비판? 이게 상당히 거세네요. 맞습니다. 그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 부진 원인 분석한 자료 보면 시리즈가 너무 길어지니까 소재도 고갈되고 전개도 너무 비슷하고 맨날 똑같은 액션 패턴 반복되고 관객들이 지쳤다는 거죠. 심지어 다음 편 보려면 이전 편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피로감이 그게 달했다는 분석이죠. 신선함이 없다는 데 큰 문제고요. 그리고 그 PC, Political Correctness 전략이요. 특히 디즈니나 마블 쪽에서 포용적 영웅주의다, 성적 대상화 배제다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서 뭐랄까 전통적으로 관객에 끌었던 시각적인 매력, 소위 섹스 어필을 일부러 없애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미남 미녀 배우 이미지랑 좀 다른 외모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경향,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네. 그 제공해 주신 자료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나 히어로 장르의 주 소비층이 주로 10대에서 30대 남성 관객들인데 이들이 기대하는 판타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멋진 외모, 강력한 힘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영웅에 대한 동경, 감탄 이런 본질적인 욕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뭐 여성 캐릭터 몸매를 가리는 두꺼운 슈트나 피부 노출을 거의 안 하는 걸 시각적 거세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시각적 거세라.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이게 결국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본능이자 상업 영화의 중요한 요소인 성적 매력을 외면한 거고 그래서 팬들이 떠나가고 흥행 실패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슈퍼히어로물이라는 게 현실의 결핍을 채워주는 판타지인데 그 판타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거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주류 영화들이 보여주는 리얼리즘 자체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의 복잡함이나 깊이를 제대로 못 담아내는 낡은 방식이 됐다. 이런 흥미로운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져올 만한 매력적인 이야기가 부족해지니까 자꾸 뭐 어벤져스 같은 판타지나 히어로물로 도피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영화 산업 몰락의 징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핵심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재미없다. 이걸 넘어서서 영화가 동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예술 장르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인 거죠. 네, 현실의 복잡성을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관객들이 외면한다. 상당히 깊이 있는 진단이네요. 그렇습니다. 컨텐츠 자체의 문제 말고도 영화를 보는 공간, 그러니까 극장 자체의 매력도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해상도나 음영 시스템 같은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너무 더뎌서 뭐 4K 이상 고화질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거의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비판이요. 네,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이미 뭐 4K 넘어서 8K TV도 나오고 사운드 시스템도 좋아지고 OTT 환경은 계속 좋아지는데 극장이 이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네. 영화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 갖기 힘든 거대한 공간에서 오는 압도적인 시청각 경험인데 현재 기술 수준이 그 장점을 충분히 못 살려주고 있다는 진단이죠. 그렇죠. 네. 자료에서는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관객이 화면의 픽셀, 그 점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몰입감을 주려면 최소 12K 이상, 그 정도 초고 해상도가 필요하고 음향 시스템도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12K요? 와. 네, 아이맥스 같은 특별관이 그나마 좀 선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압도적인 경험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서 극장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뭔가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해야만 극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OTT 서비스의 편리함, 극장 한 번 갈 돈이면 집에서 편하게 수십 편 볼 수 있다는 경제성, 접근성, 네, 그것도 크죠. 그리고 극장 개봉작들이 요즘 너무 빨리 OTT에 풀리잖아요. 짧으면 한두 달, 특히 디즈니 플러스가 마블 영화를 빨리 공개하는 정책 영향도 크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굳이 극장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영화 산업이 과거에도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부활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랬죠. 1950년대에 TV가 등장하고 전쟁 여파로 대형 스튜디오들이 막 휘청거릴 때 뉴 할리우드나 누벨바글 같은 작가주의 영화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또 1970년대에는 조스랑 스타워즈가 나오면서 거대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블록버스터 시대를 열었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도 혹시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현재 위기는 과거 사례들처럼 영화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웅 중심 서사에서 반영웅 서사로, 또다시 대규모 자본과 마케팅을 앞세운 블록버스터 시대로 전환됐듯이 지금도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자료를 쭉 종합해보면 몇 가지 가능한 미래의 방향성을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게 리얼리즘의 진화와 피지컬 버스터라는 개념인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현재 영화 속 리얼리즘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현실의 물리법칙을 극한까지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최근에 탑건 매버릭이나 F1 레이싱 다른 영화들 있잖아요. 아, 네. 정말 실감 났죠. 네, 그런 영화들처럼 중력이나 관성 같은 물리학 법칙을 스크린에 아주 생생하게 구현해낸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강렬한 체험을 주면서 주목받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기존의 많은 영화들, 특히 CG 많이 쓰는 히어로물 같은 경우 기술적 한계나 연출상의 이유로 물리 현상을 좀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더 발전된 CG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이런 물리 법칙을 더욱 현실감 있고 스펙타클하게 구현하는 피지컬 버스터가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피지컬 버스터, 물리 법칙을 극대화한다. 네, 현실의 복잡한 사회상을 담아내는 리얼리즘의 한계를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물리적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흥미롭네요. 두 번째 방향성은 역시 프랜차이즈 전략의 재검토가 되겠군요. 한때는 흥행의 96%를 책임질 정도로 막강했지만 이제는 피로감, 식상함 때문에 실패의 사례가 늘고 있으니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죠. 과거 성공 공식에만 안주하면서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 확장하는 방식은 이제 명백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죠. 어쩌면 과거 뉴 할리우드 시대처럼 감독의 독창적인 비전이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이 다시 좀 주목받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극장 경험의 혁신이네요. 아까 얘기 나눴듯이 단순히 영화만 트는 공간이 아니라 집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시청각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12K 이상 초고해상도, 혁신적인 음향 시스템, 이런 구체적인 기술 목표치도 나왔고요. 네, 이건 OTT와의 경쟁에서 극장이 살아남기 위한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장만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 즉 스펙타클을 기술적으로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아이맥스나 돌비 시네마 같은 프리미엄 상영관들이 상대적으로 관객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 발전 그리고 콘텐츠의 질적 혁신, 또 변화하는 관객의 눈높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영화 산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열쇠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화라는 예술 형식 자체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네요. 단순히 기술이나 흥행 공식을 넘어서는 좀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화 산업,
특히 한국과 할리우드가 직면한 위기의 복합적인 원인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영화의 어떤 질적 문제나 장르 편중 현상, 또 할리우드의 프랜차이즈 피로감, 그리고 잔류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PC 전략의 영향, 극장 기술의 정체 문제, 관람 환경 변화, OTT의 급부상까지. 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영화라는 매체가 단순히 그냥 오락거리를 넘어서서 동시대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감각적 심리적 욕구와 얼마나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분석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현실 반영의 실패 문제라든지 또 잔류에서 지적했던 어떤 생리적 본능, 예를 들면 성적 매력 같은 거요. 그리고 판타지 충족 욕구를 간과했다는 점, 기술 진보와의 격차, 정말 여러 각도에서 현재 영화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진단해 볼 수 있었죠.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리얼리즘 구현 방식이나 프랜차이즈 공식이 이제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 특정 이데올로기를 좀 앞세운 듯한 제작 방식이 관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지금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영화적 서사 또 표현 방식이 다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극장으로 발길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답은 아까 말한 피지컬 버스터 같은 압도적인 기술적 스펙터클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포함해서 인간 본연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욕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깊이 있는 시선, 이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그런 여정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